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 오늘은 이런 피부과 절대 가지 마세요 편인데요. 여러분들 피부과 모든 시술들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 똑같고 어딜 가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피부과 시술, 필러라든지 보톡스라든지 가장 간단한 시술들이라도 정말 시술자에 따라서, 시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피부과 고르실 때 어떤 피부과를 가셔야 되는지, 어떤 피부과는 꼭 피해야 되는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의사가 많은 병원인데요. 여러분, 의사가 많은 병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통 의사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 병원이 많이 환자분들로 붐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바쁜 병원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시술 때마다 의사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쉬는 날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다른 시술 때문에 묶여 있으셔가지고 나를 시술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대신에 시술을 안고 있는 다른 의사분이 있으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선생님이 나를 시술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의사가 많은 병원은 아무래도 시술 때마다 같은 시술을 받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시술을 해주실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저번에 이제 시술 받았을 때 있었던 부작용들이나 내가 미리 시술 전에 일러드렸던 어떤 불편함이나 걱정스러운 부분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선생님으로 바뀌게 되면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물론 그런 면에서 관리가 잘 되는 병원들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제가 주변에 물어봤을 때나 이렇게 들어봤을 때도 아무래도 의사분들이 많은 병원들에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시술해주는 선생님이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를 꾸준히 계속 봐왔던, 이전부터 나를 계속 시술해줬던 선생님이 시술해주는 경우랑 그때그때마다 새로 나를 처음 보는 선생님이 시술해주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시술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고 어떤 부분이 나를 더 잘 알고 부작용을 좀 더 낮게 안전하게 시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대답은 간단해요. 아무래도 그전부터 나를 봐왔던 선생님이 시술을 해주는 게 당연히 결과나 부작용 면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보다는 아무래도 대표 원장님만 계시는 병원이나 소수의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나를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만족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시술 전에 상담을 안 하는 병원인데요. 이런 병원 어떤 병원이냐면요, 여러분이 보톡스를 맞으러 갔어요. 저 보톡스 맞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얼마 결제하세요? 그러고 바로 시술을 하는 병원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시술 전에 상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잘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술 전 상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톡스를 맞으러 갔을 때 내가 이 시술을 맞았을 때, 보톡스를 맞았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의사한테 한번 받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턱 근육이 보톡스를 오랫동안 맞지 않았더라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육이 매우 작아서 효과를 적게 보거나 거의 없을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물론 상담실장님들도 많이 잘하시고 의사 선생님들 못지않게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몸에 하는 시술이다 보니 그래도 시술 전에 의사 선생님을 꼭 보고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내가 이 시술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술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게 상담이 없이나 상담실장님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술 전에 의사 상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피부과를 선택하실 때 꼭 시술 전에 의사 상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시술 경과를 확인하지 않는 병원인데요. 시술 경과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는다든지, 아니면 슈링크를 주기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맞는다든지, 토닝 같은 경우도 반복적으로 보통 시술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실 때 이전에 받았을 때 효과가 어땠는지,
특이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뭐 트러블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과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이유는 시술을 할 때 항상 같은 강도로 시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반응을 보고 점차 시술의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시술을 받아야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시술 경과를 확인하지 않고 하는 병원들은 그냥 항상 똑같이 시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놓치게 되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작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술 전에 꼭 경과를 확인하는지 알아보시고, 시술 전에 그냥 보톡스 할게요, 자 토닝 할게요, 뭐 슈링크 3회차 할게요 이렇게 하는 병원보다는 지난번에 어떠셨어요? 저번에 하시고 나서 효과는 좀 있었나요? 아니면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으셨어요? 이런 걸로 확인하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고, 그런 병원이라면 그래도 나한테 맞춰가지고 계속 꾸준히 강도를 조절하면서 효과를 좋게 조절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 시술 전에 매번 시술 경과를 확인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피부과를 선택하시기 바래요. 네 번째, 모든 부위를 동일한 제품으로 시술하는 병원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필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마, 코, 턱, 뭐 앞광대, 옆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시는데요. 보면은 부위별로 요구되는 조건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코나 턱은 보시다시피 좀 뾰족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필러를 사용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볼은 조금 단단하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만졌을 때 딱딱하고 이물감이 좀 있겠죠. 입술은 어떨까요? 입술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되면 만졌을 때 많이 이물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말캉말캉한 재질을 쓰게 돼요. 그런데 모든 부위를 동일한 필러로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이런 병원들 모든 부위를 한 필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코에다가 시술할 때는 단단함이 부족하고, 입술을 할 때는 좀 더 몰캉몰캉한 성질이 부족하고, 볼에 했을 때는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성질들을 갖게 돼요. 그러면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필러가 좀 빨리 퍼진다든지 아니면 필러가 또 너무 이물감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술 받으실 때 필러가 됐든 뭐 슈링크가 됐든 부위별로 부위에 맞는 맞춤 제품으로 시술한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병원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시술에 대한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까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피부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술 받으실 때 여러분들 뭐 필러나 보톡스나 슈링크 같은 것들 사실은 어느 병원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시술 전에, 시술 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시술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요. 시술해주는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도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게 피부과 시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과를 고르실 때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피부과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이런 꿀팁들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밖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이 되게 창백하네요. 파리하네요. 좀 빨개지지 않았나요? 깨무는 방법이 있었네요. 빨리빨리 시술을 아닌 것 같은데. 디테일이 없는 경우.